총은 내 아들한테 겨눠. 대신 넌 군생활 끝났어. 군대의 최약체로 낙인 찍힌 이등병 강준호. 매일 구타와 가혹행위에 신음하던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면회 온 아버지 앞에서까지 멍든 얼굴로 맞아야 했죠. 저기 구타하는 병사 이름이 뭐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방문객의 정체를, 그리고 벌어질 폭풍의 크기를. 마스크를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은 남자의 어깨에는 눈부신 투스타가 빛났습니다. 사단장님이요? 순간 지옥의 권력 구도가 뒤집힙니다. 총 겨눈 자가 무릎 꿇고 괴롭히던 자가 오열하는 순간 침묵하던 아버지의 폭발. 이제 누가 진짜 강자이지? 시간을 거슬러 어두운 내무반, 불이 꺼진 시간. 강준호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있었습니다. 이미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곽상훈 병장의 명령은 계속됐죠. 준호의 팔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지가 저려오는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야, 이등병, 너 아직도 안 죽었냐? 곽상훈이 내무반에 들어서며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면 더 오래 시킬 테니까요. 곽상훈은 준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 뭐 하시냐? 준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슴에 서늘하게 박혔습니다. 공무원이요. 어디? 행정직이요. 곽상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그럼 공무원처럼 일해. 꼼꼼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곽상훈은 준호의 어깨를 세게 내리쳤어요. 준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몇 선임병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죠. 모두 자기 일에만 집중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내일 면회 온댔지?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면회. 그는 아버지가 오실 거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거라고 했었죠. 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래. 근데 왜 아버지는 안 와? 바쁘신가? 아니면 아들 챙기기 귀찮으신가? 준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이내 가라앉았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이등병이었고 곽상훈은 병장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알았어. 내일 면회 시간 전에 화장실 청소 완벽하게 해놔. 알았지? 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식당에서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곽상훈이 다가와 그의 밥그릇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밥알이 준호의 군복 위로 흩어졌어요. 야, 이게 뭐야? 밥알 하나가 떨어져 있잖아.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곽상훈은 준호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소리가 내무반 전체에 울렸어요.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돌려보지 않았죠. 준호는 입안에 고였던 피를 삼켰습니다. 화장실 청소 시작해. 오늘 내 어머니가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 아들 군대에서 잘 지내나 보다 이러실 것 같아. 그리고 곽상훈은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준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지기 시작했고 입술은 부어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준호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소대장에게 말해봤자 더 심한 괴롭힘만 당할 뿐이었죠. 그는 조용히 참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오늘 면회 오시는 분이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실을요. 그것도 육군 소속 투스타 장군인 사단장이라는 것을. 앞으로 일어날 폭풍우 같은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준호는 묵묵히 화장실 바닥을 닦았어요. 어느새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육군 중부 사단의 사단장실. 강철민 소장은 창가에 서서 멀리 훈련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58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 넣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강철민은 오늘 일정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었어요. 준호 면회. 오늘 일정은 비워뒀습니다. 참모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가 신청서는 결제했소. 장군님, 정말 그냥 사복 차림으로 가시는 겁니까? 의전차와 경호. 강철민은 손을 들어 참모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들이 군 생활 적응하는 걸 보러 가는 거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온다고만 알고 있을 거요. 참모장은 말을 아꼈어요. 강철민 소장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특히 가족일에는 더욱 그랬어요. 차량은 준비됐습니다. 민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맙소. 강철민은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준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준호가 군에 자원 입대한다고 했을 때 강철민은 속으로 자랑스러워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죠. 그저 잘해보라는 짧은 말만 건넸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더 많은 말을 해줬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후회가 들었어요. 30분 후 강철민은 완전한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나섰습니다. 평범한 남색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마스크까지 썼어요. 누가 봐도 그저 아들 면회 온 평범한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렸어요. 강철민은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을까?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준호가 걱정됐어요. 2시간 후 강철민은 준호가 복무 중인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초소에서 젊은 헌병이 차량을 세웠어요. 민간인 출입 불가입니다. 정지하세요. 강철민은 차창을 내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면회증은요? 아직 없습니다. 발급받으러 왔어요. 헌병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민간인은 이쪽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기 민간인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면회 데스크로 가셔야 합니다. 강철민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이 헌병의 계급장을 스캔했습니다. 상병이었죠. 아들 면회 왔는데 들어가게 해주시오. 헌병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총구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민간인 차량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지금 비키지 않으시면. 강철민은 지갑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군인 신분증이었어요. 그것도 최상단에 빨간 줄이 2개 그어진. 헌병은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신분증을 받아들었지만 빨간 줄 2개를 확인하자마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 소장님, 헌병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강철민은 무표정한 얼굴로 신분증을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 면회 온 아버지일 뿐이요. 부대 안으로 안내해 주시오. 헌병은 황급히 경례를 붙였어요. 그리고 거의 뛰다시피 하며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강철민은 조용히 차를 몰고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아들을 향한 기대감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는 면회장에 도착했어요. 강철민 소장은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면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란에 강철민이라고 쓰면서도 직업란에는 공무원이라고만 적었죠. 신분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들이 자연스럽게 군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면회장은 평일이라 한산했어요. 335 모인 가족들이 테이블마다 간식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죠. 벽시계가 삐걱거리며 시간을 알리는 소리만 공간에 울렸습니다. 10분이 지났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강철민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죠. 군인의 시간 관념상 면회 시간에 늦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라도 보내려다 멈췄어요. 아직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20분이 흘렀을 때 면회장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강철민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굳어버렸죠. 준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왼쪽 뺨은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준호의 뒤에서 거만한 표정의 병장이 따라 들어온 것이었죠. 면회 시간은 30분이야. 1시간 뒤에 화장실 청소마저 해야 돼. 병장이 준호의 등을 밀며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병장님. 강철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강철민은 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면회장을 둘러보다 마스크 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기대했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걸어왔어요.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철민은 마스크를 내리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준호의 상처를 하나하나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강철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감춰져 있었어요. 준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하다가 넘어졌어요. 강철민은 천천히 상처를 살폈어요. 구타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20년이 넘게 군에 있었던 그가 모를 리 없었죠. 진실을 말해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곧 적응할 거예요. 그때 멀리서 곽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등병, 음료수 사와. 강철민의 시선이 곽상훈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어요. 30년간 전장을 누빈 군인의 눈이었죠. 강철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 병사가 누구냐? 곽상훈 병장님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앉아라. 간식이라도 먹자. 강철민의 말과 달리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곽상훈을 따라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가 준비해온 간식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 다 간식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은 누구냐? 강철민이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최중희 님이요. 지금 부대에 있나? 네. 강철민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내가 어떻게 왔는지 어머니에게 들었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오실 줄 알았어요. 강철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곽상훈의 행동을 주시했어요. 곽상훈은 다른 병사들에게도 거만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가해자의 모습이었죠.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곽상훈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시간 다 됐어. 인사하고 가자. 그의 말투는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키는 평범했지만 그가 내뿜는 아우라는 달랐죠. 곽상훈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드님 데려가겠습니다. 강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곽상훈의 계급장과 이름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곽상훈은 불편한 듯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는 아버지와 인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아버지. 강철민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 다시 볼 거다. 면회가 끝난 후 강철민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단단했어요. 차 안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멍든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강철민은 핸들을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그는 많은 불의를 보았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타가 아니야. 강철민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전화를 걸었죠. 나다. 내 차량 트렁크에 있는 예비 군복과 계급장을 지금 가져오도록. 15분 후 참모장이 보낸 부관이 도착했어요. 강철민은 조용히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달린 전투복으로요.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죠. 이제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아닌 육군 소장 강철민이었어요. 지휘통신 연결해. 강철민이 부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부관은 재빨리 통신 장비를 꺼내 연결했어요. 곧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네, 대대장입니다. 사단장이다. 지금부터 지휘 인수하겠다. 통신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이어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갑자기 어떻게? 지금 내가 부대 안에 있다. 소대장 최중희와 병장들 모두 내무반으로 집합시켜라. 네, 지금요? 지금 당장이다. 강철민은 통신을 끊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걸음은 위엄이 있었죠. 부대 정문으로 향하는 그의 뒤로 부관이 따랐습니다. 정문에 도착하자 아까 그를 막았던 헌병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번에는 마스크도 없이 완전한 소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강철민을 보고 헌병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단장님, 헌병은 경례를 붙였죠.
그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강철민은 가볍게 경례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잘했다. 당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어. 헌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아까 사단장에게 총을 겨눈 것이 생각난 듯 했어요. 강철민은 그런 헌병의 마음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라. 규정대로 한 것뿐이니. 헌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철민은 부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대원들은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모두 경례를 붙이며 길을 비켰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단장이 직접 부대에 왔다는 소식이요. 강철민은 내무반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중에 대대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의 준비는 필요 없다. 나는 점검하러 온 게 아니야. 대대장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죠. 강철민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무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소대장 최중희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단장님이요? 최중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사단장이 이렇게 불시에 찾아올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정기 점검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최중희, 당신이 3소대장이지? 네, 그렇습니다. 곽상훈 병장은 어디 있나? 최중희의 얼굴이 더욱 긴장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는 사단장이 왜 병장의 이름을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내무반에 있을 겁니다. 좋아, 내무반으로 가자. 강철민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중희는 황급히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내무반으로 향하는 동안 모든 병사들은 그들을 보고 서둘러 자세를 바로 했죠. 갑작스러운 사단장의 등장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내무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최중희가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강철민이 그를 막았습니다. 내가 열겠다. 강철민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내무반 안에는 몇몇 병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곽상훈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든 병사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단장을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차렷! 최중희가 외쳤어요. 모든 병사들이 자세를 바로 했죠. 강철민은 내무반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교차했죠. 사단장이 불시에 내무반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철민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리고 마침내 곽상훈을 발견했습니다. 곽상훈 병장은 누구지? 강철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곽상훈은 머뭇거리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입니다. 곽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철민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을 괴롭힌 자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이등병 강준호는 어디 있지? 질문이 떨어지자 모두의 시선이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강철민은 그 시선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준호가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강철민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등병 강준호, 일어나라.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 어깨의 계급장은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철민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었을 텐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는 준호를 향한 것이 아니었죠. 준호는 말을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강철민은 준호를 데리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어요. 병사들은 모두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최중희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곽상훈 병장. 강철민이 부르자 곽상훈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지금부터 당신은 구속이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곽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무슨 내 아들을 구타한 혐의다. 강철민의 말에 내무반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아들, 사단장의 아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들이요? 곽상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단장의 아들을 괴롭힌 것이었죠. 헌병대를 불러라. 강철민의 명령에 대대장이 즉시 무전을 쳤어요. 곽상우는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강철민은 그를 무시한 채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소장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늘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준호야. 강철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참았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준호는 계속 울었어요. 강철민은 아들을 가볍게 안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울지 마라. 아빠가 늦게 왔다. 강철민의 눈에도 미세한 습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그는 군인다운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곧 헌병대가 도착했고 곽상우는 다른 방으로 끌려갔어요. 최중희, 강철민이 부르자 최중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어요. 네, 사단장님. 당신은 왜 이런 일을 묵인했지? 최중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훈련의 일환으로. 강철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구타가 훈련인가? 최중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강철민은 내무반 전체를 둘러보았어요.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 부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겠다. 모든 책임자는 처벌받을 것이다. 강철민의 선언에 내무반은 침묵에 빠졌어요.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이 어렸죠. 최중희는 땀에 젖은 손으로 군모를 만지작거렸어요. 그의 앞에는 강철민 소장이 서 있었습니다. 내무반은 긴장된 침묵으로 가득 찼죠. 준호는 아버지 옆에 서서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단장님,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저 훈련을. 최중희의 변명을 강철민이 손짓으로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최중희 용사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훈련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게 아니라 장난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철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최중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단장이 장난 같소? 군이 장난 같소? 최중희는 말문이 막혔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철민은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최중희는 즉시 보직 해임하시오. 대대 본부로 전출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대대장은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중희의 눈에 절망이 어렸어요. 그의 경력은 이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보직 해임은 장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대대장, 강철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대대장은 움찔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당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대대장은 무엇을 했소? 대대장은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변명이 되오.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지휘 실패요. 강철민의 말에 대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도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했죠. 당신도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하겠소. 이 부대는 완전히 쇄신되어야 할 것 같소.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출은 사실상 강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했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강철민은 다시 내무반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부대 전체에 대한 내부 수사가 시작될 것이요. 모든 구타, 가혹행위 관련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이제 그들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강철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자는 정상 참작하겠소. 지금부터 이 부대는 변할 것이요. 강철민의 단호한 선언에 내무반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뒤쪽에 있던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철민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보게. 저도 이등병 강준호가 곽 병장에게 맞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병사의 고백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모두 증인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것이죠. 나도 봤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곽 병장이 여러 이등병들을 괴롭혔습니다. 고백이 이어지자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좋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 감사하오. 이제부터 이 부대는 달라질 것이오.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철민은 아들의 어깨를 한 번 더 가볍게 짚었죠. 오늘부터 내무반 대청소를 시작하시오. 물리적인 청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청소도 함께요. 대대장은 황급히 명령을 전달했어요.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부대 전체가 분주해졌죠. 누구도 사단장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강철민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잠시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내무반을 나와 부대 마당으로 향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부대 마당 한켠 강철민과 준호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부자가 군인으로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죠. 강철민은 잠시 말없이 아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왜 말하지 않았니?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섭게만 보였구나.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강철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깨달음이 어렸습니다. 내가 늘 너에게 강인함만 요구했지. 그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때 헌병들이 곽상훈을 데리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곽상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한 병장이 아니었죠. 이제 그저 두려움에 떠는 젊은이에 불과했어요. 강철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둘은 천천히 곽상훈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죠. 곽상훈은 강철민과 준호를 보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곽상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너무나 당당하고 거만했던 그 병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아버지라뇨. 곽상훈의 말에 강철민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넌 계속 그랬겠지. 강철민의 말에 곽상훈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대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강철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법대로 처리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곽상훈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부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병사들이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모두의 얼굴에는 경악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곽상훈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몇 개월간 그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너무나 비참해 보였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분노와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아버지. 준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철민이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곽상훈 병장, 그가 저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준호는 말을 고르며 천천히 이어갔어요. 그래도 저녁은 시켜주실 수 없을까요? 강철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그는 아들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가 저에게 한 일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의 저녁이 취소된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강철민은 아들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표정에서 자랑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야, 넌 정말 강한 아이로 자랐구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곽상훈에게 다가갔어요. 곽상훈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곽상훈, 강철민이 부르자 곽상훈이 떨리는 눈으로 올려다보았어요. 네, 사단장님. 너는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지?
곽상우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구타했습니다. 욕설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왜? 그냥, 그저, 이등병이라서, 약해 보여서. 강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했나? 곽상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저도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강철민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죠. 악순환이었습니다. 당한 자가 다시 약한 자를 괴롭히는 끝없는 연쇄였어요. 곽상훈, 내 아들이 내 전역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곽상훈은 놀란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곽상훈, 강철민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곽상훈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어요. 네, 사단장님, 넌 내 아들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 그 죄는 분명히 있다. 곽상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강철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내 아들이 너의 전역은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곽상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잠시 그의 시선과 마주쳤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죠.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강철민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곽상훈, 넌 특별기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한 달은 부대 전체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징계를 받되 전역은 예정대로 할 수 있다. 곽상훈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철민은 곽상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너를 찾아가겠다. 곽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철민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약속과도 같은 말이었죠. 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헌병들에게 지시했어요. 특별기합은 내일부터 시작하도록 해. 오늘은 곽상훈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주도록 하라. 헌병들은 경례를 붙이고 곽상훈을 데리고 갔습니다. 곽상훈은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감사, 부끄러움, 그리고 후회. 강철민은 준호에게 돌아섰습니다. 내 결정이 맞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적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승리라고요. 강철민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죠. 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제 나는 돌아가야 한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경례를 붙였어요. 아들로서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예를 갖춘 것이었죠.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강철민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철민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달라질 것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군대가 될 것이다. 그의 말에 병사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한 것이었죠. 강철민은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혼자 못 당할 놈이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아들에 대한 인정이었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자신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죠. 강철민은 천천히 부대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도 사단장으로서도 그는 할 일을 마쳤으니까요. 이제 준호는 스스로 서야 했죠. 준호는 아버지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앞으로의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내무반으로 돌아가는 준호의 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당당했고 걸음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병사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이제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부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진짜 군인이 된 눈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강함이 아닌 정의와 용기에서 비롯된 진정한 힘이었어요. 이제 준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로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만의 것이었죠.